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6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총 1조 2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외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매도했는데 그 종목들이 되레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몇몇 종목들은 그중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종종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 또 앞서 나가는 투자를 위한 투자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와 전화 또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269번입니다. 02377-2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한 주에 또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생각만큼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좀 많은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간 그런 것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후반부에는 각국의 이제 정상회담 일정들이 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서 투자하려는 그런 외국인들의 관망세 역시 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번 한 주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이번 주말 사이에도 내 종목 언제 올라가나 이것 때문에 또 경제방송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 종목들 진단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나와서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도 잡아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방송 그리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함께 시청하신다면 어떤 내용들을 봐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까지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또 시간 관계상 못 받으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두 종목 정도 살펴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주시는 전화 그리고 이제 문자 이런 것도 체크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문자 주셨던 것 중에 좀 늦게 주셔가지고 제가 진단을 못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뒷자리 9381님께서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로보로보 매수가 6,000원에 비중 25%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보로보 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로봇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제가 그 방송 출연했던 그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은 한 뭐 지난달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 전달에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꽤 많이 말씀을 드렸던 테마예요.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보고 사셨으면은 평균 단가가 한 4,000원대나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5,000원대를 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 잘 대응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로보로보 차트 한번 보면서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로보로보의 주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시세를 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상승 파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올라왔으며 현재 그 매물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한 번에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은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에 있었던 1,800원대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을 합니다. 1,800원짜리 주식이 지금 6,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누군가가 시장에 그냥 던지기만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드렸던 구간들은 한 4,000원대, 4,000원, 4,500원 이하 요 구간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요때쯤에 한번 드려서 좀 밀렸어요. 좀 밀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저점 다지다가 회복해서 딱 터지면서 이제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6,000원대 들어가신 분은 굉장히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보실 필요도 없이 일단 내일장 개장하면은 바로 저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잘 파셨다. 오늘 본전이나 그래서 팔았어요 라고 하셨으면은 아주 잘하신 거니까 다음번에는 좀 밀렸을 때 조정받았을 때 음봉에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못 파셨다면 내일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일단 현금화하셔서 저는 다음 공략을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보로보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진단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도 더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역시 지난주에 주셨던 것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가 언젠가 한번 봐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뒷자리 8951님께서 매수가 6,055원에 비중 80% 많이 들어가셨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일매일 열어보게 돼요. 이 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내 계좌가 출렁출렁하니까 아시아나항공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아마 진단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있을 만한 테마가 다 지나갔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종목보다 더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이미 버스 지나간 테마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얘는 어떤 파동이 나왔었느냐. 지금 4월 달에 주가가 3,000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뒷자리 다 빼고 계산해도 3배가 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 여기서 샀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이 종목은. 중간에 이 차례에서 5월 30일 날에 한번 17% 시세를 주고 이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 같았으면 여기서 더 갔어야 돼요. 여기서 추가 시세가 나와서 쭉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이번 6월 달은 증시가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근데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추세가 많이 꺾인 거나 다름이 없고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000원이라는 가격 위쪽에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에 정리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00원 위쪽의 가격에서는 저는 매도하셔서 현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한 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 종목을 사시겠다고 하시면은 한 5,000원대 초반부에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 빠르게 설명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자 전화 기다리는 동안에 적풍 전문가는 이번 주에 어떤 테마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자, 내용은 미세먼지입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제가 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찬물 마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제 항상 아침 일과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저는 그거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작년에는 여름철 이 시기에 제가 매일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나 뭐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맑은 하늘이 있었고 좋았었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먼지가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미세먼지라는 게 이게 또 계절적으로 계속 돌고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좀 날씨가 추울 때 좀 덜하고 더울 때 좀 심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용들을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니까 마침 또 정부의 정책이랑 엮인 부분들도 있었고 이거 관련된 주가도 보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다음 화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슈 중에서 지난 17일 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얘기가 지난주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나왔었던 내용들인데 내용은 뭐냐면 이게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성공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키미스트가 뭐예요? 연금술사죠. 옛날에 그 정말 중세시대 때 이 돌덩이를 가지고 철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던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확률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현대판 연금술사 버전이죠. 그래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차라 그래가지고 이 수소 연료를 이용한 수소차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능이 추가된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걸 정부에서 추진하고 아직은 예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패스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저렇게 하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는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다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 자동차 관련 내용들 쪽에서는 전기차에서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용량을 장착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전기차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 슈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공기청정 기술,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뭐 실외 공기청정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내용들 분야는 되게 다양해요. 뭐 자동차, 로봇 그리고 뭐 기계 설비, 뭐 에너지 다 분야는 여러 가지지만 많이 걸쳐지는 테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올해 초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한 3월 달이었죠. 그때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을 일단 딱 세워놓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 이런 또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미세먼지라는 거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호되게 겪었는데 또 최근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약간 또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계속 돌아올 것이고 지금 일기예보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요. 2020년도 봄에, 그러니까 내년 봄인데 6개월 남았어요. 내년 봄에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미세먼지가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올해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에 지금 굉장히 목매달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런 거랑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미세먼지에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뭐 이거 한 가지는 아니에요. 실제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정부에도 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28일입니다. 6월 2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 양일간 걸쳐 있는 일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 우리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뭐 산업부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요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결론은 한 가지였거든요. 결론은 아니 저기 옆 나라가 문제인데 중국이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뭐 하겠느냐. 거기다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노후 경유차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뭐 제재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책들이 많이 생겼고 또 각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심할 때는 당연히 정치인들도 좀 압박감을 갖고서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원래 이런 이슈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공기가 아직 심하게 나빠지지 않았을 때 미리 대비를 예방책을 좀 세워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또 보시면 그 다른 재료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같은 경우는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지금 뭐 중국, 북한, 베트남 뭐 다 지금 감염됐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예방을 하니까 된 건데 미세먼지도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이 내용들은 약간 좋다 말았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사실 오늘 장전 일정에 좀 있었어요. 정부 일정에서 이번에 국회 정상화가 돼서 추경도 진행하고 이런 기대감들이 장전에 있었고 장중에 좀 조용하다가 장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국회가 정상화 되는데 합의를 하였다. 근데 2시간 만에 또 얘기가 달라지면서 또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 상태죠. 지금 정치인들이 일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쌓여있는 뭐 현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해외에서는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 상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 정상화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했던 얘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추경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중에서 이번 추경을 준비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올해 2월달, 3월달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다가 강원도 산불 나고 또 겸사겸사 하면서 경기 살리면서 부동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 추경 규모가 지금 6조 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 슈퍼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린다는 거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세금 더 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더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만약에 됐으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잠깐 그냥 접어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들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음 한번 좀 보실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때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잘 나갈 때 이 종목이 상당히 대장주격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연초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지금 어때요? 최근에 한 달 들어서 6월달 우리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전 고점에서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가 대부분 저렇게 생겼어요. 시세 한번 크게 내고 반등 줄자리에서 안 주고 지금 힘들어하는 구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자리는 참 좋은데 이게 자리는 너무나 좋은데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거나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아래에서 담아놓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사셨어도 물론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들인데요. 저 위에서 산 사람과 이미 충분히 조정받아서 산 사람과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보다 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은 오케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오늘 장 보셨죠? 오늘 어땠어요? 오늘 보시면 메인 테마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개별 이슈만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뭐 남북경협주 아침에 잠깐 올라가는 거 빼고 나머지 뭐 그냥 다 개별 호재 나온 종목만 튀고 나머지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완전한 개별주 장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을 정부 일정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바로 미세먼지 요 대책위원회에 관련해서 아마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에 따라서 관련주 주가는 이미 충분히 싼 가격이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항상 재료를 가져올 때는 여러분께 또 소개드리고 싶은 또 알짜배기 종목들이 하나씩 또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준비한 미세먼지 관련주예요. 종목명보다 일단 먼저 차트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진입과 이탈, 매수 매도 자리는 차트를 보는 거예요. 재료는 기본적으로 분석 다 해놓고. 그래서 아까 봤던 종목도 괜찮은데 그 종목은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벌 사람 다 벌었고 지금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종목이에요. 가긴 하겠지만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종목은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시세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료가 미세먼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안 가더라도 다른 테마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라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 플러스 현재 흐름도 시세 낮고 조정받고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위쪽엔 캔들 차트고 아래는 거래량이에요.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는데 꼬리를 크게 달았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거예요. 거래 없는 조정.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거래 없는 조정을 받은 미세먼지 관련주가 오늘 딱 좋은 타이밍에 걸렸다 생각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을 목표로 해서 지금 3일 남았잖아요. 화수목 3일 동안 잘 사놓고 금요일에 뛰면 판다. 이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 미세먼지주가 있어서 이 종목은 제가 이거 보고서 아시는 분들은 잘 공략해 보셔도 되겠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11시 반에 진행되는 공개방송 찾아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적풍은 얼마의 가격을 놓고서 여러분께 또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는지 그것까지 얻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방송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잘 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닥에 사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만약에 이번 주 뭐 살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이 내용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1시 반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곧바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정이 있는 종목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 많이 또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제가 로봇 관련주 설명을 드릴 때도 로봇주 보시면은 지금이야 로보로보 같은 종목이 막 신고가 달성하고 있지만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여러분들만 딱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밤 늦은 시간이지만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시간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177님의 문자입니다. 테린 포장 매수가 7,76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테린 포장이 이게 그동안 재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때 예전에는 그 무슨 뭐 골판지 테마 이런 걸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뭐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은 뭐 그것 때문에도 한번 테마가 크게 있었었고 최근에는 또 M&A 관련된 내용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의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이 포장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이 종이목재 섹터인데 종이목재 테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한풀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께 이제 이거 괜찮다라고 소개를 드렸을 때 그때 가격이 제 기억엔 3,000원대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3,000원대 초반에 한번 드렸었다가 뭐 한 4,000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반토막 또 땄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을 경우는 만약에 바로 못 가도 나중에 기회가 또 있는데 지금처럼 7,000원대 들어갔다. 연초에 얼마였죠? 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미 2배 정도 점프를 해서 더 갔으면 좋았는데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손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바로 뺏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라면 한 5% 손절일 때 그냥 손실 때 뺐을 테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7,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7,000원.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이미 8,000원을 이탈할 때부터 게임 끝났어요. 이제 보통 그 지지선이라고 하죠.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이제 깨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깨지니까 그냥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00원은 뭐가 중요하냐? 7,000원은 지난번에 5월달 말쯤에 7,000원 근처에서 시세가 많이 터졌어요. 이때 한번 25% 한번 갔었죠. 그 다음 날도 한 뭐 13%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물량 거기서 받쳤던 물량들도 최근에 신고가 9,000원 돌파하면서 과연 지금도 들고 있을까? 7,000원 들어갔으면 수익이 30% 이상 발생했는데 팔았겠죠. 그죠? 그래도 이미 그 물량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지지가 나오지 않고 더 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봤자 8,000원입니다. 지금 제 차트에는 매물대가 8,000원대 많이 쌓여져 있다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요 구간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일단 종목이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어요. M&A 재료 나온 거 벌써 지난달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다 나왔고 현재 이 종목이 7,000원 이탈한다면은 요거는 아쉽지만 손절. 7,000원 이탈하신다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7,000원 지켜준다면 버틴다,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8,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본전보다는 좀 위에서 파실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과 8,000원 요 두 가격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테린 포장 7,000원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 7,000원 지지 받아주면 8,000원까지 보유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모고요. 네. 5,899원에 네. 25%예요. 네, 5,889원에 25%요. 5,899원. 네, 5,899원. 네, 네. 그리고 25% 맞으시죠? 네. 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 추가 매수를 자꾸 조금씩 했어요. 추가 매수 조금 해서 약간 단가를 낮춘 가격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요즘에 사고 난 뒤로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네. 이게 계속 떨어질 건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흐름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S모 5,899원에 25%.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S모 잘 사신 것 같은데 걱정 좀 많으신가요? 이 종목?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지수가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종목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얘가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종목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 사셨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격대는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6,000원 아래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름 싸게 사신 겁니다. 괜찮은데 얘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젠지가 되게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막 선진국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네. 이런 데들이 먼저 일본에서 더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뭐 굴러가고 하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은 돼야지 가지 않을까. 이게 좀 부담이에요. 그러면 한참 걸리나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다시 한번 막 크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살짝 올라가는 거 정도는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S모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작년에 15,000원까지 가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많이 빠졌어요. 그죠.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네. 얘가 그 이전에 어디부터 출발했냐면은 거의 1,000원 이전 때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봄에는 이 종목이 7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왔다가 엄청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만약에 진짜 많이 빠졌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한 4,000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 무서워서 못 들고 있을 만큼 많이 빠진 거 되기 때문에 저는 한 4,000원까지 내려갔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네. 매수하신 가격에서 얼마 좀 차이는 안 나지만 분위기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가격은 싸고 다 좋은데 본격적인 시세를 내려면은 그러니까 재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해보다는 뭐 빨라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본전까지는 언제 오겠어요? 본전까지는 뭐 이거 장 분위기만 괜찮으면 다음 주 안에도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올라갈 때도 1년 넘게 걸렸고요. 빠질 때도 1년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리 잡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은 저는 한 8,000원 목표가 잡고 가져가셔도 된다고 봐요. 내년까지 장기 보유할 수 투자요? 있다. 네. 장기투자는 그게 아니다. 네. 그게 네, 아니라고 장기요. 하시면은 일단 본전에서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본전 나오는 거 목표하시고 네. 주가가 지금 5,500원대 걸려 있는데 여기서 네. 뭐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봤는데도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조금씩 비중 줄여 주셔야 됩니다. 네. 요번 주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2, 3일 사이에 반등도 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게 진짜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보시고 주가가 네. 막 잘 간다. 6,000원 위로 네. 넘어갔다. 그러면은 네. 더 가져가시고요. 좀 더 네. 수익 내고 나오셔도 되고 금요일까지 네. 봤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은 네. 일단 한 반 파시고 네. 나머지 결과는 보고 이제 그런가요? 그렇게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짧게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니까요. 맞죠? 네. 네, 이거는 짧게만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S모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05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평생 애청자예요. 이번엔 꼭 채택 부탁드려요. 대양전기공업 매수가 16,100원, 비중 90% 매수가 가능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애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 종목 90%나 가지고 있으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 딱 들었을 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장 끝나고 오후까지 보고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 기억 속에 잘 없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테마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나마나 거래량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현재 오늘 흐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종가는 13,850원이고 거래량은 10,000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종목은 진짜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물론 10,000원짜리 주식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거래량이 진짜 없었던 거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제가 봤는데 계속 주가가 특정 구간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한 뭐 11,000원 정도, 위쪽은 한 15,000원 대충 잡아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14,000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 이미 사시기 전에 과거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사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왠지 이때 샀을 것 같아요. 작년 5월 달에 잘 나갈 때. 그때 증시 다 안 좋은데 얘만 올라가니까 이것도 씹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셨을 땐 샀을 수도 있어요. 매수했을 수도 있는데 매수하신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틀렸으면은 바로 빼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타이밍에 놓치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제가 산다 그랬으면은 한 14,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 대충 12,000원, 13,000원 맞춰놓고 그냥 없는 셈 치고 덮어두면은 나중에 이제 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잘 갔을 때 팔고 이렇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되고 이런 거는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으시면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보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고 비중이 만약에 9%였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되니까. 근데 90%시니까 단가를 낮출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길게.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은 어떤 포지션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회사의 실적인데요. 실적은 나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나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기우는 힘을 내실 만한 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인가 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배포한 자료 중에 업종 기상도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뭐 IT부터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수출 업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들을 쭉 해놓은 그런 표를 배포를 좀 했어요. 거기 보니까 유일하게 좋은 테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2차 전지하고 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나중에도 좋을 거다. 그리고 조선 업종 역시도 수주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수출이 많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자료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이거는 전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그런 이제 전망들도 좋고 하니까 주가도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그래도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종목은 가져가셔서 손해보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연말 정도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우,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태연건설인데요. 네. 15,300원에 20%요. 네, 15,300원에 20%면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네, 잘 올라가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더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말 태영건설 15,300원에 20% 최근에 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세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이 좋은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뭐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 전망도 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원동력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힘이 좀 다한 그런 상태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영건설은 제가 볼 때 매수하셨던 선택은 뭐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뭐 그런 거는 다 맞긴 한데요. 작년에 10,000원 이하까지 갔다가 9,000원까지 갔다가 올해 16,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50% 이상 올라왔죠. 얘는 좀 덩치가 큰 종목이어서 5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짧게 수익 구간도 한 2, 3% 나면 그냥 바로 매도. 손실 구간도 네. 빠지면 그냥 바로 매도.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오늘도 약간 뭐 본전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2, 3% 정도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이 참고로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하락장에도 좀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가져가시다가 수익 구간 좀 발생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좀 헤맨다. 이거는 오래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수목금 4일 있잖아요. 4일 동안 가져가는데 시세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시고 좀 더 안전한 구간에 있는 종목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위아래 짧게만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 많이 드리니까 그때 그런 걸로 한번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 며칠 안에라도 수익이 난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333님의 문자입니다. 대한광통신 5G 아닌가요? 매수가 5,700원에 비중 80%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밑에 분도 마침 대한광통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광통신 5G 관련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도 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5G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5G에 들어가는 순수 5G에만 들어가는 그런 최신식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4G나 옛날에 쓰던 그런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범용적인 통신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5G에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지금은 어떤 쪽이 제일 화제가 되고 있냐면 아무래도 5G에만 들어가는 전용 장비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대한광통신은 사실 그 이전에 4G LTE 나올 때도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이라서 얘는 완전히 5G 쪽에만 혜택을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통신 장비 테마가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말고 막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 5G의 진짜 수혜주들이에요. 일단 화면 좀 보면서 분석을 드릴게요. 자, 대한광통신이 제일 핫했던 시절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어요. 작년 2018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 전부터 해서 이 종목이 2016년도부터 15년도에 800원짜리 종목이 오르고 올라와서 7,900원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10배에 올라갔으면은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접근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들어갔어도 단타로만 짧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빠져서 올해 4,000원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 돌릴 때 들어가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5,700원이라는 구간은 시세가 딱 튄 다음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주가가 빠지기 전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때 6월 14일 날 재료가 나왔어요. 통신장비가 일제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음 날 크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 구간 빠졌을 때 만약에 매수 단가가 싸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5,000원대 시세가 많이 발생했을 때 들어갔을 경우에는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삽니다. 사는데 대신 저기서 샀을 때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정해놓은 가격을 깼을 때 손절가 뭐 3%, 5% 잡아놓고 나서 깨졌으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는 어떤 자리냐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한 3에서 5%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그 위쪽
5,500원, 5,700원 요 구간대는 다시 가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부근부터는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가격 잡아드릴 테니까 반등 시 좀 손실이 있더라도 비중 축소 하시고요. 만약에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한 20%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조금만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까지는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고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현대바이오 17,200원 비중 16%입니다. 종목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상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대바이오 좋은 종목이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이 종목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 내용이 있어서 사셨을 거예요. 지난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달에 이 회사와 CM팜이라는 회사와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와 같이 시약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형 호재가 나온 다음부터 서서히 밀리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차트를 보니까 시장이 밀렸던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매물대가 쌓여버린 상태예요. 제 차트상의 매물대는 대략 한 17,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전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무관하게 내일이라도 저는 전량 현금화 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종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더 좋은 내용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빠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손실로 마무리해서 너무 아깝다 하신다고 하면은 한 13,000원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 고층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13,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매도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까지 오늘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보시니까 제가 종목들 중에 괜찮은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바로 파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좀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위험 구간에서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 주에 일정을 살펴보면 G20 회의도 있고요. 또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 결정됐고. 근데 잘 보세요. 이번에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뭔가 안 좋은 게 또 떨어지겠죠, 양쪽에서. 거기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각 정상들이 만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최근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했던 나라 중에서는 판이 깨졌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증시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가격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빼셨다가 차라리 확 빠진 다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종목보다는 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올라간 미세먼지주는 어렵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종목 하나 드릴 거고요. 그 한 종목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꼭 체크하셔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만드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